조금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온갖 번뇌망상을 피운다든가, 좀 몸이 조금만 안 좋다고 해서 혹시 병이나 나지 않을까, 이런저런 잡된 생각을 한다든가, 이 소화가 안 되고 오장육부가 조금 이래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저런 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망상을 피우기도 하고, 별별 그런 망상을 피우고 괴로워합니다. 화두하다가 호흡 병이 드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화두만 순일해지면 병은 어느 사이에 꾀병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그 상기가 대단해가지고 눈이 침침하고 늘 충혈이 되고, 밥을 먹어도 참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삭아삭한 기분이 들고, 항시 가슴은 답답하고 몸은 괴롭고, 예? 그래서 참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도 화두만 순일해지면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 싶을 정도로 아주 안정이 돼.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깊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해요. 그거 한 번만 느껴보면 이 화두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즉 그럴 정도로 그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그 어려움이 그냥 깨끗하게 어느 사이에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화두가 안 될 때는 그 집에 나갈까 말까 뭐 별 생각 다 하다가도 그때 되면 이 겉모습은 추리하고 좀 꺼벙해 보이더라도 내면은 막 충천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가 하면 어디 가도 자신만만하고, 막 고향을 좀 많이 해도 뭐 소화도 그렇게 안 되던 소화가 들어가면 그냥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등산 같은 거 하는데도 평시에는 그 조금만 올라가도 다리가 아프고 그 안 좋던 그런 건강도 상봉을 뭐 몇 번씩 거뜬하게 오르내려도 조금도 필요한 줄 모를 정도로 의외다. 자기도 생각해도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그런 정도까지도 됩니다. 어쨌든 화두가 안 될 때는 아주 괴로워요. 참 때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죽고 싶은 생각을 내기도 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화두가 돼서 참으로 지극한 그런 경계에 들어가면 또 그 이상이 없어요. 이 종이 한 장 차이래요. 조금만 애쓰고 참으로 지극하면 이외로 쉽게 바로 또 전혀 다른 그런 경지가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어쨌든 좀 어렵더라도, 좀 괴롭더라도 괴롭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갖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극하게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보면 참으로 보람 있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경계에 대해서 조금도 돌아보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오직 화두만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을 날이 있을 겁니다. 혹이유 혼침 도극하던 착사정치하여 제거 1, 2성 화두하면 자연제마가 소멸하리라. 만약 혼침과 산란이 있거든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두 번 소리내어 화두를 들면 자연히 마가 소멸되리라. 이럴 때 이렇게 소리내서 마가 소멸이 안 되거든 뒷자복을 약간 높여서 척양고를 빳빳하게 좀 세워서 힘차게 좀 전력을 투구하듯이 고래 들면
혼침이 사라질 겁니다. 산란은 그건 막기는 좀 어렵지만 혼침은 자기관리나 정신상태가 확 꼬부동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혼침이 오는 정도 같으면 내 정신상태가 너무 해이하다. 참선하는 사람으로서 수행자로서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도 과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고 자기관리를 좀 잘하면 혼침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음식을 적당하게 드는 거예요. 수자는 하루 2끼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2끼를 들 때 막 먹고 앉아도 식곤증이 안 날 정도로 부담을 좀 안 느낄 정도로 그런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은 위의 칠화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막고양하고 앉아도 조금도 부담을 안 느낄 정도로 드셨답니다. 7할 정도는 좀 어렵겠지만 8할이나 한 9할 정도 먹고도 조금도 부담이나 식곤증을 안 느낄 정도로 오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흔히 지대방에서 차담을 즐기고 차를 즐기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 즐기고 차를 먹고 차담을 좀 드시고도 이 혼침에 안 빠질 정도로 이 식곤증을 안 느낄 정도가 되면 다행인데 상당수는 안 느끼기가 어려울 거래요. 화두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고 방해가 되는 일은 과감하게 안 해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지대방에서는 차담을 먹으면서 희희낙낙하고 별 이야기가 오가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자기 관리가 돼야 될 거래요. 그런가 하면 음식을 좀 꼭꼭 씹어서 이 소화가 완전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 수자병은 대부분이 상기병이 아니면 너무 많이 먹고 초는 데서 오는 병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존다는 것은 수행자로서는 아주 안 맞는 얘기예요. 음식 관리를 제대로 못할 정도면 수행에 문제가 있다 해도 조금도 과한 말이 아닐 겁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옷을 적당히 입으세요. 옷은 약간 선선할 정도로 약간 추위를 좀 느낄 정도로 이 겨울에 보면 흔히 막 중무장을 하듯이 옷을 겹겹이 껴입기도 한데 이 옷을 많이 껴입으면 자연적으로 정신이 멍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적인 욕망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수행자는 늘 좀 가볍게 입고 가볍게 입더라도 천을 이 무명천으로 입는 게 좋아요. 땀 흡수가 좀 잘 되는 그런 천으로 입고 그래서 이 더위를 좀 못 느낄 정도 늘 선선하고 조금은 찰 정도로 그래 건강을 관리하면 건강에도 좋고 번외 망상도 훨씬 줄어듭니다. 잘 먹고 뜨뜻하게 입으면 육체적인 그런 욕망이 발동해요. 그러면 번뇌 망상이 아주 지성합니다. 특히 그 젊은이들은 그러기가 쉬워요. 적당히 먹고 옷도 적당히 입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힘을 적당하게 써야 돼요. 힘을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필요 없이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하셔야 돼요. 오직 전 에너지를 화두에 전력을 투구하듯이 하셔야 될 거래요. 이 수자는 첫째도 화두, 줄때도 화두, 셋째도 화두, 화두가 자기 마스크가 돼야 돼. 자기 앞에는 화두뿐이야 돼. 오직 화두뿐이야 돼. 그래서 화두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능히 참을 수가 있어야 되고 화두를 위해서는 몸까지도 바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화두를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항시
서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화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혼침에 안 빠질 정도는 돼야 된다.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하면 이심정하고 심정하면 이신정하리니, 눈이 안정이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몸도 안정이 된다. 눈을 좌선할 때 꼭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뭐 좌선할 때는 다들 그 안정이 되겠죠. 적당한 곳에 시선을 두고는 가급적이면 눈을 돌리질 않아야 돼. 좌선할 때뿐만 아니라 입선할 때나 보행할 때도 이 항시 안정을 시켜야 돼. 그래서 수자는 3m 전방을 보지 말라는 거리. 늘 앞만 보고 걸으라는 거리.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그래서 산에 단풍이 드는지 계절이 변하는지 눈이 왔는지 모를 정도로 오직 앞만 꼿꼿하게 보고 걸으라는 거리. 그래서 한철 한 방에서 나도 누가 낳는지 모를 정도로 살아라. 그런 말씀까지도 있어요. 이 한 방에 한철 같이 났으면서도 누가 낳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독하게 살아는 거리. 오직 화두만 파고들어야 돼. 그래서 남보기는 아주 못나 보이고 나사가 한두 개쯤 빠진 사람처럼 보이고 약간 이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 보이더라도 오직 내면에는 아주 지독한 그런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저 전에 그 오대산 상원사에 어떤 그 참 대단한 그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은 언제 봐도 참 3m 전방을 안 보는 것 같았어요. 늘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항시 화두하는 자세라. 그런데 그분이 좋은 점이 화두만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일도 아주 열심히 해요. 체전을 거의 다 가꾸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 상원사에는 나무를 많이 합니다. 겨울 나자면 나무가 막 산더미처럼 쌓일 정도로 해야 돼요. 그 나무 할 때는 한 달 정도 그때 했었어요. 큰 방에는 나무를 겨울에는 계속 넣어야 돼요. 항시 큰 방 솥에는 물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무를 쪼개는데 몸도 좋았어요. 큰 나무를 한 반은 그 스님이 쪼갠 것 같아요. 기분이. 어쨌든 그렇게 나무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험잡을 때가 아니라. 그래 어느 겨울 여름인데 저도 그 월정사에서 상원사 조금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올라오니까 상원사 쪽으로 가니까 그분이 길 옆에 그 내가 있는데 상원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냇물에 큰 누비를 척 빨아 내려놓고는 발가벗고 앉아 있어요. 그분 그 누비는 아마 한 몇십 년 되지 않는지 몰라요. 누비고 또 누비고 또 누비고 하여튼 그 냄새가 나도 보통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묵은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는 분인데 그 옷이 더러우니까 어디 갔다 오시든지 척 앉았어요. 그 모습이 참 좋대요. 가가지고 내가 절을 이제 몇 번 했다. 마침내 절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춘성 스님, 저 망울사에 오래 주석하셨던 좀 속탈한 스님입니다. 그 노장님이 어떤 보살님 두 분을 다리고 그 오시대요. 전 몰랐는데 막 길에 나서니까 아무게 아닌가 그래요. 그 얼마 전에 저 서울 대각사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 누군가 저분이 묻대. 그래
상원서 스님이라고 하니까 그 보살들한테 보살들 저 가서 돈 넣고 절해 그랬더니 불안한 보지 말고 그래 보살들이 가서 절을 하고는 그 나오니까 저한테도 그 기루에 앉으라는 거래. 굳이 앉으라는 기라. 그래 앉으니까 또 보살들한테 돈 넣고 절하라는 거래. 그래 그 절하고 나니까 노장 말씀이 아따 보궁참배 잘했다. 오늘 보살들 복 많이 지었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스님 그 뒤에 행방이 묘연했는데 그런 스님 비슷하게 이 눈이 안정이 돼야 돼. 그럴 정도로 어쨌든 좀 지극하게 오직 화두 위주로 가다가 화두가 안 되면 오늘처럼 비가 오더라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더라도 비 다 맞아도 괜찮아요. 화두 안 되는 중은 비 맞은 중 같다는 말이 있죠. 비 맞은 중 같아도 괜찮아요. 고향하러 가다가도 화두가 안 되거든. 고향할 자격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화두가 돼야 돼.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첫째도 화두, 둘째도 화두, 셋째도 화두. 오직 화두해야 돼. 화두에 미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화두를 위해서는 내 전체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내가 사는 길이. 그래야 인생을 참으로 보람있게 당당하게 그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눈이 안정이 되면 마음이 안정이 돼. 마음이 안정이 되면 몸도 안정이 됩니다. 약득 정시에 불가의 능산이라. 능사로 삼지 마라. 정을 얻은 때, 정 얻은 걸로 만족하지 말라 이거래.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래. 홍망화두하여 침공체적하면 부덕대화야 반위대병하리라. 만약 화두를 잊어 공에 잠기고 고요한 데 빠지면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 도리어 큰 병이 된다. 고요한 데 탐착하면 병 중의 병이라.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언꾸를 의심하지 않는 병 다음으로는 큰 병일 거예요. 절대 그 공에 빠지고 공에 탐착하지 말아요. 그 괴롭다가 화두가 안 되다가 어쩌다가 화두가 돼가지고 아주 고요한 그런 상태가 고요하고 아주 적적한 상태가 되다가 고요한 데 빠지기가 쉬워요. 그 빠지면 참 꿀을 먹는 뜻에 이야기했죠. 그런가 하면 고난 잠에 빠진 뜻에 일어나기가 싫은 그 잠, 그 달캉한 꿀처럼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그거에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집착을 안 해야 돼. 화두는 약간 좀 과할 정도로, 즉 성승장구할, 즉 활구참선해야 돼. 활구참선해야 돼. 이 너무 슬로우로 가면 안 돼. 조금 스피드를 내야 돼. 그래서 그런 데 빠지지 않을 정도로 화두가 챙겨져야 됩니다. 즉 화두가 되는 그 기운이 좀 순숙해져서 그 순숙한 정도가 조금 빨라야 돼. 그래야 그런 데 빠지지 않기가 쉽습니다.
오조가 설해하여. 이 오조란 바로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께서 설해하여 서쪽에서 오셔서 단죄 직지하여 이 대오로 위인문하시고, 다만 바로 마음을 가르쳐 직진심 견성성불, 이 대오로 위인문하시고 크게 깨침으로써 문에 들어감을 삼고 불론 선정 신통하시니, 선정과 신통을 논하지 않으셨으니 차시 말변 사일세. 그것은 말변사다.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진을 쓰다가 보면 선정에는 거의 덜게 되고, 그런가 하면 신통묘용도 나름대로 느낍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선정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야기를 했고요. 신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통이란 이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는 것을 신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걸림없이 통하는 것을 신통이라고 합니다. 즉 보통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걸림없이 통하는 것을 말해요. 그 흔히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경우다. 사실은 그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상식을 초월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게 될 거래요. 흔히 스님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곧 느끼는 것은 천안통하고 타심통에 흔히 느낍니다. 요즘 스님들은 뭘 좀 느껴봐야 이것이로구나 공감을 하고 참으로 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통이나 선정도 탐착만 안 하면 돼. 탐착만 안 하면 그냥 스쳐가듯이 한번 느껴보고 나름대로 체험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빠지질 않아야 돼. 그런데 상당수가 체험을 하게 되면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3년간 화두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좀 되는 듯 하더니 주작 상태를 좀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저 어디에 어떤 노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대단한 노장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대요. 그렇잖아도 대중초소 있으니까 공부를 마음대로 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상황이 상황이라 이 상황을 모면해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구를 들어가나 어디에서 정진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떤 스님이 아무데 어떤 노장님이 계시는데 상당히 대단한 스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산골인데 혼자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천진하고 아주 무구한 그런 모습으로 사십디다. 이 노장이 한글을 겨우 아는 일자무식이래요. 한문은 전혀 몰라요. 당신 이름이나 겨우 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분이니까 말을 잘할 리가 없고요. 산골에서 산 분이라 참 답답하게 보일 정도래요. 아이고 저 노장, 저런 노장 무슨 공부했다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대요.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사시는 것을 며칠간 주시했어요. 주시해 보니까 아주
맑고 깨끗한 분인가 하면 정진하려고 늘 애를 쓰고 그 자기 세계에서는 상당히 잘 산다 그래 싶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어쩌다가 아주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데 고창곡을 찌르는 듯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노장 좀 뭐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보면 완전히 이 산골 할아버지래. 뭐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같이 이제 정진을 하는데 제가 저는 이제 고향을 짓고 부엌일을 이제 담당하고 그 노장님은 이 밭일이라든지 나무 같은 거 바깥일을 일체 그래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 밥을 낮에 이제 점심 고향을 지으려고 하는데 몇 사람분을 7사람분을 더 하게 하는 거래요. 그 전날 노장님이 이 고향을 안 하셨어요. 고향을 안 해서 밥도 좀 남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그 고향도 안 드시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랬더니 한번 해봐 그래요. 그래서 그 해놨어요. 해놓고 이제 이 고향을 뜰 때쯤 되니까 손님이 9분이 들어닥시 9분이. 그래 고밥을 퍼가지고 드리니까 딱 맞아요. 참 이 노장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상하게 더 이제 추시를 했어요. 보니까 어쨌든 좀 비범한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차츰 진하게 그런 접근을 합니다. 그래 얼마 뒤인데 한두 달쯤 뒤인가 그 하루는 이 정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무릎을 탁 치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요? 노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십 리 밖에 그 어떤 그 신도집인데 누구 신도집에 불이 났는데 다 타고 있다는 거래요. 어디가 지금 타고 있다는 거래요. 큰일 났다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뭐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참 이 낯섭디다. 그 현장을 보고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자상하게 여기저기 이제 복을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이 노선님이 잘 봤는가? 불났지? 하면서 이제 어디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아주 자상하게 하는 거래요. 현장을 본 듯한 이야기래요. 뭐 틀림없어요. 그제서 이 노장이 참 대단한 노장이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노장님을 모시고 얼마간 좀 정진하는 채 하면서 애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그런 경우도 언젠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저도 그때 그 노장님의 그 천안 그 거리에 관계없이 멀리 보이는 멀리 볼 수 있는 그 모습에 아주 막 반해버렸어요. 이 공부 참 대단하구나. 이거야말로 참으로 해야 될 공부구나. 그러면서 그 신심을 좀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통은 빠져서는 안 돼요. 저 어떤 분이라 보면 이 전혀 모르는 분도 그분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린다든가 저 보면 어디로 가겠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이런저런 그 마음 씀씀이까지도 조금 느껴지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걸 알면 그걸 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에 이제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한 번쯤 느껴보면 참으로 이곳이로구나 그런 것을 좀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통 우리 조사문중에서는 그것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하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서쳐가듯이
나름대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거 정중에 덕오명자는 지혜 각력 확대하여 수륙에 병점야하리라. 만약 정 가운데 깨달음을 밝게 얻은 이는 능히 광대하여 수륙에 아울러 나아가리라. 수륙이란 이와 사를 말합니다. 이 사에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스님들 가운데 애썼다고 하는 분도 이해는 상당히 걸림이 없지만 사까지도 걸림이 없는 분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합니다. 이 사에 걸림이 없는 그런 선지식이 돼야 됩니다. 공부가 약도 농일상 담일상하여 무잠입시거든 정호진보하여 잠입정절할지니 절불가방산이라. 공부가 혹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서 아무 잠의가 없는 때 이러거든 바로 잘 나가서 점점 정절에 들지니 아무 재미가 없을 때 그때가 좋을 때래요. 재미가 없을 때 설사 됐다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재미없을 때 그럴 때가 참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잘 되기 직전입니다. 이럴 때 좀 바짝 정신 차려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좀 무리가 되더라도 좀 과하더라도 좀 지나치더라도 이 몸뚱아리 채로 애쓰면 좋아요. 그래서 용맹정진하라 합니다. 그 중국의 예수님 말씀에 황화를 건너는 심정으로 해라. 황화. 그 중국의 황화가 얼마나 넓어요. 그 황화를 뛰어넘는 기분으로 하라는 거예요. 황화의 넓이가 뭐 어떤 곳은 한 10리가량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황화를 어떻게 넘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런 황화라도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직 애쓰고 막 밀어붙이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정진하면 하루쯤 용맹정진하는 것이 천일 만일 허리멍텅한 그런 정진보다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는 무쇠소등을 모기가 뚫는 데 비유해요. 무쇠소등을. 그 무쇠소등을 모기가 어떻게 뚫을 수 있겠어요? 못 뚫을 것 같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 그러나 애쓰고 애쓰면 몸뚱아리채로 쑥 뚫고 들어가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대단함이 있는 공부가 이 공부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말다가 할 때는 어제 말씀드렸죠. 첫째는 발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발심이 안 된 상태. 둘째는 뭐냐? 용맹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결단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황하를 넘는 그런 기분으로 해라 합니다. 이럴 때는 좀 바짝 좀 상기가 좀 오르더라도 좀 무리가 되더라도 좀 애쓰면 이외로 쉽게 훌쭉 뛰어넘듯이 진이가 참으로 돌발해서 인해 타성일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성하면 편입정하리니 성성하면 곧 고요함에 들지니 정의 후에 정이라. 정이라 정각규명하여 유사유정하니 의지지여다. 정이라 정에는 각각 이름이 있어. 이 사와 정이 있어요. 사정과 정정이.
그 정에 들었다고 해서 다 바른 정은 아니래. 이 법당에 있는 등산물처럼 조금도 움직임 없이 참 까딱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이 정정은 아닐 수가 있어요. 정정은 반드시 화두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화두가 있어야 돼요. 화두가 없는 그런 정은 아무리 선정이 오래가고 이 참 바위처럼 꼼짝 않더라도 깨치진 못한다 합니다. 정에도 반드시 정과 사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주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